안녕하세요. 술사TV 술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견적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견적 요청과 견적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 파티를 위해서 마트에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어느 마트에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마트에 갈지 롯데마트에 갈지 홈플러스에 갈지 고민해야 되겠죠. 이 단계가 바로 시공사 선정 단계입니다. 몇 군데 갈 마트가 정해지면 장볼거리 비용을 계산해 보겠죠. 케이크, 와인, 음료수, 과일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각 마트별로 예산을 뽑아보는 게 견적 요청 단계입니다. 가령 이 마트에서는 케이크 2만원, 와인이 3만원, 음료수 2만원, 과일 3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마트에서는 전체 10만원의 비용이 들겠죠? 두 번째로 롯데마트에서는 케이크 5만원, 와인이 5만원, 음료수 2만원, 과일 3만원입니다. 롯데마트는 전체 비용이 15만원입니다. 이렇게 전체 금액을 받아보는 것이 건축에서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견적 의뢰 방법에서 설명했듯이 조건이 같아야 합니다. 이마트 케이크이 일반 케이크이고 롯데마트의 케이크는 생크림 케이크이며 이마트의 와인은 저렴한 와인이고 롯데마트의 와인은 고급 와인이라면 단순히 금액 차이만으로 어느 마트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저렴한 비용만 생각한다면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될 것이고 내가 생크림 케이크가 고급 와인을 원한다면 비싸더라도 롯데마트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견적을 요청할 때는 내가, 즉 건축주가 원하는 사항을 정확히 전달해야 본인이 원하는 건물의 비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내외부 마감을 기록한 것이 바로 스펙북이며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견적서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받는 영수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건의 이름이 나오고 개당 가격, 즉 단가가 표시되고 그리고 수량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매 물건들의 총 금액을 우리는 지불하고 나오죠. 그 지불 내역이 영수증인데 견적서의 형태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마트 물건의 이름은 익숙하지만 건축물에 사용되는 물건들의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견적서도 공사할 때 쓰이는 물건의 이름이 나오고 수량 또는 면적 등이 나오고 그 해당 수량에 따른 단가가 나와서 전체 금액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견적서인 거죠. 건축 용어만 알고 덧셈, 곱셈의 간단한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견적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각각의 항목들은 마트에서 보는 일반 생필품이 아니라 건축자재이다 보니 생소해서 그렇지 건축 견적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건축공사 항목들의 금액을 전체 계산하면 공사비가 되는데 이것을 직접 공사비라고 합니다.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인력, 장비들의 비용을 말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직접 공사비가 공사 금액의 총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공사비가 계산이 되고 나면 각종 보험료, 관리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계산이 되는데 이러한 항목들을 간접공사비, 즉 간접비라고 부릅니다. 마트 시장 보러 가는 걸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비용이 10만원이라고 하면 그 금액만 있으면 될까요? 장 보러 가기 위해서 차가 필요하고 차가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도 필요하고 차량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도 들고 기름도 넣어야 하고 상품의 비용이 같더라도 마트의 거리가 멀면 이러한 간접 비용이 더 들겠죠. 장 보러 가서 물건을 계산하는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들듯이 건축공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간접비입니다. 일반적으로 견적서를 받아보면 직접 공사비와 간접비가 합해져서 전체 금액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 용어로 원가 계산서라고 하는데 직접 공사비에 이러한 간접비를 추가해서 전체 공사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건축주에게 직접 공사비만 산출해서 견적을 하고 금액이 낮은 것처럼 보여주고 실제 계약 시 간접비를 추가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있는 공사 현장에서도 협력업체와 계약 관련해서 합의를 하다가 위에서 얘기한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해당 시 공사 견적서를 받고 이미 최종 금액을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오늘 최종 금액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을 발견했습니다. 협력업체에서는 최종 합의 금액이 직접 공사비만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간접비는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합의 금액이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한 거죠. 여기서도 동상이몽이 또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건축업계에서도 이러한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점을 잘 모르는 일반 건축주는 어떻겠습니까?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직접 견적서를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참고로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를 표시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시합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에는 본인들의 수익이 아니니 견적서에 별도로 넣지 않아서 금액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도 일단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전체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보통 10%이므로 10억의 공사이면 세금만 1억이 되는 셈이니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견적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다음번에는 실제 견적서 샘플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